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바람 잘 날 없는 날이 없죠. 우리 주식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 그 부분의 개별적 뉴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든 매크로 환경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기수 돌직구타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the interest rate stupid.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금리야. 그죠? 자,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초고속 파산 상태, 이걸 보시면 언제든지 이 금리와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딱 한 달 전이네요. 그죠? 2월 15일 날 에코프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2020년에 매출 8,500억에서 9배가 뛴 7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배가 넘게 성장을 하고 그 성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21만 3,500원이었습니다. 오늘 45만 원을 찍었어요. 그렇죠? 반대로 많이 내린 종목은 싸다라고 하는 편견, 이런 거를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한 두 종목, 카카오를 비교드리면서 카카오가 내려왔지만 가격이 17만 원에서 많이 내려와서 6만 원대지만 싼 주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5조대였는데 지금은 11조. 반대로 카카오는 이 노란색 원에서 오히려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도 시가총액이 26조대. 비슷한 매출과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자, 여기서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이 주식을, 에코프로를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주식을 바라보시면서 이전에 얼마였으니까 지금 많이 내려온 것이 싸다, 이런 생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일 때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종합주가지수는 계속해서, 그죠? 올해 들어서도 2,300포인트와 2,500포인트 이 범위 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틀리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은 떨어지고 10종목 중에서 3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도주의 흐름이지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시장에 가장 악랄하게 아픔을 선사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융주들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그죠?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수요일 부분에 음봉을 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터진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일으켰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죠. 그런 금융주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전에, 그죠? 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오는 흐름들,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내려오게 되면 뭔가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여러분들이 이 실버게이트 코인은행의 몰락이라든지 그리고 SVB 파산 역대 자산 규모가 이 파산 자산 규모가 두 번째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SVB 파산에 불똥뛴 미 바이오 충격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관성 이걸 다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새 은행의 파산과 폐쇄 이 부분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 예금은 전액 보장한다. 그죠? 예금은 전액 보장하되 파산은행의 채권자나 주주는 책임져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투자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위험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셋째, 미국은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번째, 시스템 위기는 없고 이번 위험은 트럼프 정부 책임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때 지방은행이라든지 일부 이 빅 은행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가 있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연관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전체적 영향을 미쳤고 또 유럽, 그죠? 어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금융주 시총 600조를 증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6,400억 가까이 매도하고 거기에 코스닥 2,8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장중 선물 23,000계약까지 매도하다가 18,000계약까지 줄여서 끝났는데 여하튼 어제 화끈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건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어제 매도한 분량 정도를 다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거래소는 오늘도 700여 원 정도 매도를 했죠. 선물도 뭐 장중 만계약에서 한 7,000계약 정도 매수하고 끝났고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먼저 우리가 위험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들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내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연관돼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를 자꾸 비교하면서 위험이 더 확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저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사태가 발생했던 게 9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 8월 14일 날 전 종목을 위대한 매도로 매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17일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892포인트를 찍을 때 오히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의 근본 원인 부분은 미국 4위 투자은행이었고 거기에 이 대차대조표의 문제, 거기에 파생상품의 문제가 엄청나게 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돼서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가 2008년에 고점 대비 53%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53%가 급락했던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부분은 이 문제하고 틀려요. 위험의 성격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연관 짓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미국에 있는 중소지방은행 부분에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터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그죠? 대처를 한 거죠. 사실 아까 골드만삭스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채권을 받았다, 그죠? 매수했다라는 이야기, 그 내용 부분이 그죠? 흘러나가면서 지금 얼마나 예금 인출 자유롭습니까? 그죠? 핸드폰으로 빼는 거, 그죠? 그렇게 그 정도로 실리콘밸리가 안 좋다는 게 나가면서 하루에 55조가
돈이 빠져나가니 파산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사실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한 단계 정도 강등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1980년대 이후로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금융 리스크가 일정 정도 있다, 잠재적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결국 이 내용은 시장 전반의 악재로서의 잠재적 여지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뉴스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했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IT, 바이오, 이 벤처기업 쪽 라인 부분에 투자를 했고, 이런 은행들이 투자를 했었던 부분에 이런 파산 흐름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은행들이 이런 스몰캡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벤처 기업이나 앞으로 향후 성장할 기업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기술의 진보나 기술 혁명 이런 부분들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미국 정부가 보호해주는 모럴 해저드적인 성격의 구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 시장에 또다시 유동성을 일부 푸는 효과가 놓이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제 발표된 CPI가 6%가 나왔다고, 그죠? 예상치에 부합해서 9.1%에서 6.0%까지 내려왔다고, 금리를 동결하니 금리를 인하하니 이런 이야기에 금리와 연관돼서 시장을 좋게 바라보는 관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금리 통화 피벗 전환 기대감에 의한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 시장은 이미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작용, 행여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은행 파산 때문에 올려야 될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 그죠? 인플레이션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결국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3% 예상한 부분에서 5%를 내렸기 때문에 그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시크릿컬 업종은 매도해야 되고 중국 관련주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제같이 지수가 내려오니까, 그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내려오고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성장 섹터 부분도 내려오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 내려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었던, 시장보다 더 약해 있었던 반도체나 화학이나 정유나 화장품이나 이런 카지노 뭐 할 거 없이 중국 연관과 그리고 경기 민감한 섹터 부분들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떨어질 때 시장이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하야하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올랐던 주식 섹터 부분들,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은 조정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하락, 시장이 박스권일 때 상승하지 못했던 주식은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에서 박스권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남이 올라가니까 내 주식 기다리면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거 절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요. 자, 지금 패드의 딜레마 부분이 놓여 있죠. 금리를 동결하고 베이비 스텝을 하자니,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실버 은행보다 더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그리고 잘못하면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담도 함께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리 긴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기 경착륙이에요. 경기가 경착륙되면,
그죠? 시장은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진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그것 또한 우리가 3월 21일, 22일 날 봐야 되는 거죠. 자, 재미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2월 1일 날 여러분들께 나오면서 주도주 역사가 어떻니? 그죠? 예전에 주도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200배 올라갔다. 지금 에코프로는 뭐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최근 2달 만에 거의 300%가 넘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거기에는 숏 스퀴즈, 그죠? 숏 커버링 이런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닌 부분들, 전문 매매꾼이 아닌 분들은 지금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던, 그죠? 유럽의 CRMA와 관련된 법안이 16일로 연기되면서 한 번 더 레이스를 갚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올라가면 어떤 이유에서 올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적 차트를 접목하고 기술적 차트 속에서 수급 상황을 바라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공부해서 주식을 매매하셔야지. 그냥 저거 괜찮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단순하게 하면 주식은 필패입니다. 3월 1일, 10일에서 수출 16.2% 감소했어요. 제가 매번 수출과 관련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 카메라맨도 다 아실 겁니다. 매일 반도체 안 좋다. 그죠? 무선 통신 안 좋다. 석유 제품 안 좋다. 중국에 대한 수출 역성장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거예요. 지금 무역수지 추이를 보게 되면 12월, 1월, 2월, 3월 계속 무역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런 안 좋은 섹터 부분에 들어가 있다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잘하는 섹터에서 놀아라. 공부 못하는 섹터에서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3월 1일, 10일 수출 통계 품목별 국가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41% 감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 승용차가 133% 증가. 작년 연말에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022년은 그죠? 2020년 주가가 떨어지고 2023년 들어오니까 자동차가 안 팔릴 거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전기차도 안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죠. 그러면서 반도체한테는 앞으로 1년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느 섹터에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팔릴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반도체 쪽이나 다른 많이 떨어진 쪽 라인은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그죠? 아직 바닥이 나온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2017년 삼성전자가 56조의 영업이익을 내던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10조도 못 낼 가능성이 있을 만큼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이 부분 때문에 수출의 활로가 쉽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반도체 관련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죠? 그런데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요 국가별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를 보려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을 봐야죠. 그죠? 수출이 잘 되는 섹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국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자, 뭐 회색 부분 중국이 최감소하고 있죠. 회색. 그리고 미국 향과 중동향은 증가 흐름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쪽, 중동 쪽, 그죠? 중동 쪽은 뭐예요, 여러분들?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지금 자동차 이연 소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기아가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자동차 수출 파란 쪽 보게 되면 작년보다 훨씬 판매량 고점을 넘어섰죠. 그리고 전기차 역시 수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강세의 기본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RMA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폐배터리 연관, 거기에 광물 자원의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에코프로나 코스모화 그리고 성일하이텍, 그죠? 저 밑에서 아직 진출도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밑에 기업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중국향 반도체 및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논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락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2차전지 양극재나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다. 다른 거는 너무 많이 내려갔다.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앞으로 조정 보일 거다. 내려간 건 기다려서 1년 있다 수익 나면 된다.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조폐공사에서 돈 찍을 만큼 한가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겠지요. 그죠?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자산 규모에 있어서의 민첩성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지금 직접 투자하시 마시고 주식형 펀드를 하셔야죠. 왜 마음고생하고 걱정하면서 아픔 경험하십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중국 향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중국에서 공급망 다 빼고 있는데, 그죠? 미국이 고용이 쉽게 죽지 않는 이유, IRA 통해서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공장 건설하고 거기에서 생산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CRMA 역시 기본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지역에 있어서의 공급망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연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섹터도. 이 이야기 작년부터 계속 해대고 있는데 소기의 경일기일 겁니다. 자, CRMA와 넷제로 인더스트랙트 초안이 원래는 14일 날 발표되기로 했는데 16일 날 발표로 연기했습니다.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부분이죠. 여기서 원자재 최소 10%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 특정 국가 비중을 70% 이하로 해야 된다. 이 골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배제하겠다는 거. 그죠?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견제하는 걸 서방 국가들과 프렌들리 쇼링, 그죠? 친구들 다 모아서 그 친구에 대한민국까지 들어가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국가 안보와 그리고 기후 안보를 위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정책적 흐름 부분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조종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고 그 라인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같은 날이 찬스였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이 매크로 시장 환경에 의해서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고 나쁜 주식은 뭐예요? 시장 지수가 올라가서 반등할 때 매도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 부분을 어기시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겁니다. IRA발 광물 확보전이 점입 가경이죠. 유럽 최대 완성업체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첫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포스코 케미칼 다 이미 들어가 있고 독일 역시 폭스바겐조차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보조금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네들이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 겁니까? 대한민국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다. 배터리 패권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이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탈중국. 그죠? 그 탈중국에 지금 배터리용 리튬 수요가 2020년보다 60만 4천에서 218만까지
엄청나게 증가하고 거기에 지금 리튬 재련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65%. 그런데 사실 리튬 생산은 호주가 47%, 칠레가 그 다음이에요. 그죠? 환경 문제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이 재련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거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뺏어오는 자가 이기는 자고 뺏어오는 자가 승리하는 자죠. 기업으로 보게 되면 그죠? 뺏기는 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지난해 배터리 주요 광물 수입의 95%를 수입하는데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이 90%, 전구체가 98%, 흑연이 91%, 코발트가 90%. 엄청난 수입이죠. 이거 우리나라가 수직 기업들이 그죠? 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하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자급자족을 만들어내는데 기회가 있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왜 리튬이 중요하냐? 코발트도 있고 니켈도 있고 망간도 있고. 그런데 리튬은 희귀한 자원이니까 엄청 중요한 거고 그 속에서 수산화 리튬이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할 얘기는 많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려는데 주식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는 김기수입니다. 자, 주도주는 그죠? 주도주는 대중의 뒤안길에 있습니다. 요란하게 방송에서 막 움직이고 하는 순간 그죠? 그 다음엔 뭡니까? 설거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실적 없는 테마주들은 조금 있다가 6시부터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주도주 보지 말고 딴 데 가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겁나서 못 사는 종목은 결국 그 종목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고 내가 마음 편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